일단 저희가 김기현 1기에서 이제 2기라고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. 그 전에 1기에서 2기 넘어가는 과정에 비대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죠. 근데 제가 현상만 말씀을 드리면 김기현 대표가 의총을 통해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재신임을 받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또 비대위라는 것이 결국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여권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기현 외에는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다만 상황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제가 김기현 2기라기보다는 김기현 비대위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.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역할론이 나오는 것 또한 그 전에 있었던 얘기와 연관돼서 나오는 거지. 일단 그거는 일단락이 됐다는 거고 앞으로 또 김기현 2기 체제가 뭐 제대로 순항을 하지 못해서 위기가 더 거세진다면 더 커진다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막 시작한 김기현 2기 체제 이 마당에 김한길 위원장이 마치 뭐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 있다. 이거는 좀 맞지가 않죠. 이분이 역할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역할은 지금 이 순간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예. 근데 이제 그 비대위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. 뭐 지금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11월, 12월 두 달의 기간이 있잖아요. 그 쇄신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힘이 뭐 지지율이나 모든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변화를 체감하는 단계로 가면 뭐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닐까요? 잘 보고 계시네요. 네. 그렇죠. 나도 상식적으로 보면.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권력을 좀 관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전 자리도 유심히 보잖아요. 대통령의 오른쪽에 김한길, 왼쪽에 김기현 대표 앉았다는 그 부분. 두 번째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 국민통합위원회가 내놓은 정책 이런 걸 제발 전 부처가 예. 또 당까지 적극 반영하라. 이 방향이 옳다. 김한길 위원장이 내놓은 방책이 예. 맞다라는 대통령의 평가가 들어가요. 심지어는 국민통합위원회 정책 제언이 저한테도 많은 통찰을 줬다. 통찰.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. 예. 아 이러면 흔히 하는 말로 김한길 위원장한테 대통령이 힘을 잔뜩 실었네. 이렇게 되는 거고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는 꽤 많이 나왔어요. 말씀에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.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둘이 대화를 오갈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.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놀랐던 건 저는 2013년부터다. 예. 본인 이야기했잖아. 댓글 사건. 예, 이때 보니까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으로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그리고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로 예. 떴던 사람이고 그때 김한길은 민주통합당 대표더라고. 대표. 예. 대표인데 그 법사위 회의장을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유심히 윤석열 검사를 관찰했던 거죠. 일부러 갔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두 사이에 막 그 이후로 뭐 김한길 의원 입장 대표 입장에서는 야 저런 강골 야권 성향의 저런 훌륭한 검사가 있다니 됐을 테고 윤석열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야당 국회의원이지만 연락이 왔으니 자주 만나고 이래저래 뭐 오래된 거예요. 그러니까 2010년 됐다는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둘의 인간적인 친연 관계는 정말 오래됐구나.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 한마디로 하면 대통령에게 김한길은 전략적 예비군, 전략 예비대 살인관이에요. 언제든지 급하면은 불러내 쓸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. 송금지 의원. 네, 그럼 김기현 대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겠어요. 그 자리가. 네 만찬 굉장히 자리. 불편했겠죠. 자,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대통령이 한 행보를 보시면,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 이념몰이에 치중하고 또 인사에 있어서도 MB 쪽 사람들을 많이 넣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위원장과 윤 대통령 사이가 과거부터 돈독한 사이다. 네. 또 뭐 수차례 언제든지 가능한 사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 그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윤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됐을까는 저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김한길 위원장이 뭐 적극적으로 인사 추천도 했겠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였을까. 그랬기 때문에 MB 쪽에 있는 분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런데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어떤 성찰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심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. 김기현 대표가 나와가지고
대통령과 한 라인인 후보다 강서구청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이다. 이 구호를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졌거든요. 예. 계속 던졌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, 이거에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를 지켜봤거든요. 예. 근데 그거와 관련 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후보를 뽑아서 민주당이 17% 이상 압승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. 그거는 김기현 대표의 선거 전략상의 실수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국정 운영 방향이 이대로 가면 잘못될 수 있구나 하는 성찰이 됐을 것이고,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중도적인 성향이 있는 김한길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눈길이 간 것이 아닌가, 그리고 둘 사이에 경쟁을 시키는 구조를 윤석열 대통령은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김한길 위원장 본인은 통합위 간부회의에서는 뭐 나 어디 안 간다, 그냥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, 지금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이제 혁신위원장 국힘 뭐 정운찬 전 총리와 함께 또 이름이 일부 거론이 되고 있고요. 실제로 이분이 김한길 위원장, 이 통합위원장이 새천년 민주당 열린 우리당에서 2차례 총선 기획단장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물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보수층이 김한길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겠냐,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여전히 그 연기가 나는 것 같아요, 장 변호사. 그렇죠. 일단 김한길 위원장이 물론 내부적으로 자기 어디 안 간다, 동요하지 말아라, 뭐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강한 부정이 또 강한 긍정일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어디 안 간다, 동요하지 말아라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말은 어디 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신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잖아요. 그 얘기는 본인의 역할론, 그리고 본인을 뭔가 부르는 쪽이 많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. 사실 김기현 대표를 면전에 두고 김한길 위원장을 추켜 세우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지금 출범은 했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전제로 깔고 가는 게 아닐까,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자리였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겠지만 저는 박지원 전 원장의 생각과 좀 동의를 하는데요. 김한길 위원장의 그동안의 정치 이력을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뭐 평가들이 갈리죠. 특히 뭐 창당 전문가라는 이제 평가도 있지만 그걸 뒤집어 보면 정당 브레이커가 되는 거거든요. 항상 그분이 지나갔던 정당들의 역사를 또 본다면 국민들의 많은 평가가 있었던 거는 분명하고요. 그러면 과연 김한길 위원장이라는 인물을 보수 진영에서 정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?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전략을 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에 이제 집토끼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진영 자체가 또 균열되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실까봐 그런지 몰라도 전날 저녁 드시고 다음날 바로 오찬을 했잖아요. 김기현 대표와 당 사역이 대통령과.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란 얘기예요. 그럼 점심을 왜 드세요? 지금 그 얘기는 해석이 김한길 위원장한테 힘 써주는 걸로 보이고 김기현 대표 이제 뭐 좀 그렇다 뭐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. 그 딱 구분을 지어서 대통령이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.